네,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이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요즘 이렇게 지역 간의 이동이 아주 편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기도 하고 또 여행을 많이 가시기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발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어떻게 새로운 지역에서 발음을 습득하느냐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중방언 습득이란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제2방언을 습득하는 이중방언 습득자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 뉴질랜드에서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죠. 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살다 보면 발음을 자연스럽게 바꿀까요? 아니면 바꾸지 않을까요? 네, 정답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중방언 습득이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 새로운 지역에 갔는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고 거기에 친구도 없고 또 거기에서 삶이 당연히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새로운 환경에 갔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하고 말투가 비슷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잘 받아들여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회에 적응도 더 빨라지고 새로운 사회에서의 삶도 더 만족스럽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공적인 이중방언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주 시점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주할 때 당시 나이가 최소 18살 이하여야 되고요. 거주 기간은 3년에서 4년 정도, 그 다음에 정체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갔는데 서울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 크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산 방언을 습득하는 데 장애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노스텔지아라고 해서 요즘 연구들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딘가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이제부터 평생 동안 살아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맨날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친구 보고 싶어, 음식도 여기는 맛이 없는데 내가 살던 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주 지역에서 새로운 주민들을 만나서 접촉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주 과정 및 삶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1방언 및 제2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도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제1방언은 서울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의 제2방언은 부산 사투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말을 너무 사랑하고 부산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제가 새로운 말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크겠죠. 자, 그러면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분들의 직업 생활 및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직 비율은 36.1%로 낮은 편에 속했고요. 그리고 비교적인 높은 학업 중퇴 비율 13.5%였는데 이는 남한 청소년의 10배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북한 방언 특유의 말투 및 억양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 및 전반적인 대한민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투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주관하는 연구는 언어 차이, 단어 차이에 집중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낮은 주택, 낮은 건물을 땅집이라고 한다더라, 아니면 뚱뚱한 사람한테 뭐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더라, 이런 연구 말입니다. 네,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의 발음 연구 및 그리고 어떻게 서울말을 잘 습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 현재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시 북한 이탈 주민 직장생활 적응 문제 개선에 필요한 제2방언 습득을 연구하여 북한 이탈 주민 정착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제2방언 습득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연구는 사회음성학적 연구인데요. 제가 북한 이탈 주민 22분하고 같이 사회 언어학적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저는 개인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제 22분이라는 숫자가 모집단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죠. 하지만 이 분들도 제가 아름아름으로 정말 어렵게 제가 모셔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모두 이 인터뷰 당시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젊으신 분들이었고요. 정착 당시의 나이도 18.9세로 좀 어린 축에 속하셨고, 당시의 정착 기간은 3.7년 정도로 3년에서 또 10년 이렇게까지 사신 분들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3.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제 저는 저하고 말을 할 때하고 자기 고향 친구하고 말을 할 때 발음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분들의 고향 친구분들도 섭외해서 똑같이 사회언어학적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하고 고향 친구가 인터뷰를 했을 때하고 답변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였을까요?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하셨고 친구가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요거를 따로따로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이탈 주민의 직장생활 만족도입니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저하고 인터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어떤 점이 만족스럽지 않으실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억양 및 말투 차이에서 오는 차별로 인한 불편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투리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처음에 전화 받는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말투 때문에 고객 응대가 너무 쉽지 않았고 컴플레인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전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고 이직을 하게 되셨는데 이제 큰 돈을 써서 스피치 학원에 등록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뭐 한 회에 10만 원, 막 10만 원보다 더 비싼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용적인 부담도 크고 그래서 그건 지금 중단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스스로의 사투리가 너무 심하니까 직장에서 소외감이 너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 사람들하고 서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꺼려지고 고향 친구들하고만 이야기하게 됐다. 그게 더 편하게 됐다.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학교 생활 역시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유를 여쭤봤는데요. 아무래도 또래 남한 학생들과 어울릴 기회가 부족하고 또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서 문화적인 이해 그리고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좀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서도 제가 인상 깊었던 답변을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한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가서 나는 듣기만 했다. 가만히 앉아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맞장구를 쳐야 제대로 맞장구를 치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전반적인 남한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여쭤봤어요. 다행히 정말 대부분의 그 응답자분들께서 만족한다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삶의 질이 향상이 되었고 또 물질적으로 더 풍부하고 또 문화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친구분이 인터뷰를 하셨을 때의 답변입니다. 다행히 저하고 말씀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직장 생활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이유는 폭넓은 기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언어적인 차이 그리고 남한 사람들의 차별적인 태도로 인한 불만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말할 때마다 너무 신경이 쓰인다.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고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이제 여쭤봤는데요. 다행히 저하고 대화를 나누셨을 때보다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더 크게 드러내셨어요. 하지만 또래 남한 학생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지만 어찌해야 될지 몰라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어떨까요? 이제 저한테는 아까 한국에서의 삶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친구분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솔직하게 남한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별로 그렇게 크지 못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차이, 남한 사람들의 차별적인 태도, 경쟁적이고 계산적인 사회 분위기, 개인적인 사회 풍조를 이유로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면 여기서는 사람들이 맨날 좋은 말만 한다. 약간 가식적으로 보이고 거기에서는 다 터놓고 솔직하게 말했는데 여기 와서는 나도 내 감정 숨기고 겉으로 좋은 말만 해야 할까?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불만족스럽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뭐 서울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솔직히 말씀하시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는 하나원 언어 교육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대부분의 응답자분들께서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좀 주입식이고 강압적인 수업 방식이었고 그리고 수업 내용이 그렇게 실용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실생활에 내가 거기에서 배운 거를 그렇게 써먹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2방언 습득이 먼저일까요? 제2방언 습득을 빨리 잘하게 되면 한국 사회에 적응을 잘하게 될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에 적응을 빨리 하게 되면 저절로 제2방언 습득은 따라오는 걸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서울말의 성공적인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이주 시기가 빨라야 하고 거주 기간이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법하고 정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존중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인 정체성 확립,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동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커야 되고 서울말에 대한 긍정적인 언어 태도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거를 그냥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자, 정답은 바로 이건데요. 한국 사회 국민들과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밀접한 교류를 하고 질 높은 대화를 일상적으로 하시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제 이야기를 증명할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언어학적인 지식일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서울말 폐쇄음인데 폐쇄음이 무엇일까요? 폐쇄음은 기역, 디귿, 비읍, 그, 끄, 크 이런 걸 폐쇄음이라고 합니다. 이 폐쇄음을 구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대 진동 시작 시간입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그냥 VOT라고 하는데 그하고 크를 구별을 할 때 성대 진동 시작 시간이 서울 말에서는 그 차이가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 LOR이라는 거는 이제 length of residence라고 해서 거주 기간인데 거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서울 사람들처럼 성대 진동 시작 시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identification score이라고 해서 이거는 서울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테스트한 결과예요. 당연히 서울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클수록 서울 사람처럼 성대 진동 시작 시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주파수라고 해서 이건 F0라고 하는데 자, 기역하고 키역하고 발음을 할 때 그, 낮아요. 음이 낮아요. 크, 높아요. 서울 사람들은 그, 낮게, 크, 높게, 음의 높낮이를 구별을 해서 발음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께서 어떻게 그, 크 이거를 발음하시는지를 봤더니 Language Attitude Score이라고 해서 이거는 서울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많을 때 그리고 Length of Residence 아까 말씀드린 거주 기간이 길 때 이렇게 두 개가 높은 점수를 가지게 되면 서울 사람처럼 기역을 낮게 발음하고 낮은 음으로 발음하고 키역을 높은 음으로 발음하는 그런 서울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한 발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자, 이거는 대화 주제 및 태도가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어 폐쇄음 발화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 성대 진동 시작 시간이 그 한국어, 서울말에서는 굉장히 이 차이가 적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차이가 커요. 그런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North Korean Negative라고 해가지고 북한 주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말씀을 하셨을 때 서울 사람처럼 폐쇄음을 발음을 하더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울 사람들은 기역을 낮은 음으로 발음하고 키역을 높은 음으로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건데 다른 데에서는 조금 낮아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발음이.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North Korean Negative라고 해가지고 북한 주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서울말과 흡사한 폐쇄음을 발음을 하셨던 것이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은 이제 모음을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역시 영어 데이터라서 좀 보시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을 쉽게 드리면 자, 일단 북한 이탈 주민분들은 애하고 애를 구분을 하세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 잘 못하는데 애하고 애를 구분을 하시고 서울 사람들을 보시면 애하고 애 구분을 못해서 거의 겹쳐져 있죠. 그리고 또 여기를 보시게 되면 북한 이탈 주민분들께서는 우, 오, 어 요거를 발음을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워 하십니다. 하지만 서울 분들은 얘네 둘은 조금 가깝게 발음이 되지만 적어도 오하고 어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저하고 대화를 할 때하고 고향 친구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모음의 발음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똑같았을까요? 당연히 달라졌겠죠.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최대한 표시를 해봤는데요. 저하고 말씀을 하실 때는 애하고 애가 저처럼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거리가 짧거든요. 근데 친구분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애하고 애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저랑은 의하고 우를 구분하려고 구분해서 발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친구분하고 그냥 이야기를 할 때는 의하고 우도 구분이 잘 안 되고 있고 어하고 오도 구분이 잘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데이터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그 22분의 북한 이탈 주민분들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요. 무슨 대화를 엄청 오랫동안 막 한 달에 걸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45분에서 1시간 15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한 인터뷰였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면서 발음이 서울말과 굉장히 흡사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발음하고 억양 학습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체성, 아까 보여드렸던 서울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높은 동화 의지, 긍정적인 언어 태도를 형성해야 서울말을 습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룰 수 있을까?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간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러한 것들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이 중요하고 언어 습득 및 적응에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너무 성공적인 제2방언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하지만 왜 긍정적인 경험이 어려운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소통과 이해가 어려운 걸까요? 이거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우선 표준어 화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억양을 들으면 귀를 그냥 닫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만의 그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만국 공통이에요. 선행 연구에 따르면 무언가 내가 듣지 못했던 말을 딱 들으면 이거 뭐지? 나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익숙하지 않은 억양을 듣게 되면 이해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해집니다. 저 사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나는 안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물어봐요. 지금 방금 저분이 하신 말씀 다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아니요, 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요. 왜요? 이렇게 여쭤보면 저분 발음이 이상해요. 저분 말투가 이상해요. 이렇게 핑계를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선행 연구에서 가져온 건데,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 때문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의 말투가 조금 색달라도 이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고 이 사람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 자, 정답은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낯설은 사투리라도 5번, 10번, 20번 들으면 그때부터는 들리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아, 저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하고자 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북한 사투리, 북한 이탈 주민의 말투를 더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북한 이탈 주민 및 북한 방언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식 제고를 할 수 있을까요?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방언, 이런 방언을 사용하는 분들, 그리고 북한 및 연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분들을 이런 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내고 계세요. 그런데 서울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사투리하고 연변 지역 방언의 사투리하고 구분이 거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에서 부정적인 북한 이탈 주민 방언 혹은 연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분들을 계속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편견이 더 강해지겠죠. 네,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또 좋은 사람도 존재한다라는 걸 TV에서 많이 보여주고 또 북한 이탈 주민분들 중에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고 똑똑하고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걸 많이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디어에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 방언 및 타 방언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갈 것이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점차 익숙해져서 더 소통을 잘할 수 있게 되고 서로 이해를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적극적인 사회 언어학적 연구 참여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회 언어학적 인터뷰, 이거는 그냥 둘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사회 언어학적 인터뷰예요. 그리고 또 조음 실험에 참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음 실험은 이제 무엇이냐면 말을 할 때 혀의 위치나 발음 기관의 모양을 이제 3D로 다 보여줘요, 즉각적으로. 네,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 뭐 발음을 할 때 혀를 조금 내려보세요. 아니면 이 발음을 할 때 혀를 조금 올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어서 제2방언뿐만이 아니라 제2외국어를 또 습득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는 하나된 사회, 그리고 서로 더 소통도 이해도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또 서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편견도 없애고 네, 더 한 발짝 나아간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